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칼럼니스트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의 자가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 마이그레인, 헤데이크. 편두통은 너무 심해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루에 몇 시간이고 고통 속에서 누워 지내야만 할 정도로 지독한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는 며칠씩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누워 지내기도 합니다. 편두통이란 무엇이냐? 미국식 발음으로는 마이그레인 헤데이크. 일반 두통과는 전혀 다른 것이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두개골 내부 또는 외부의 동맥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두통의 일종으로 생화학적 반응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가족성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로 사용해서는 이러한 격심한 두통을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편두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첫 번째, 스트레스와 긴장,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 예를 들면 피임약 사용, 세 번째, 신체 내 독성의 증가와 간 해독 기능의 저하, 네 번째, 특정 식품, 초콜릿, 치즈, 너트류, 알코올, 화학 조미료 등의 과다 섭취인 경우, 다섯 번째, 저혈당, 여섯 번째, 탈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편두통의 증상은, 편두통은 전형적으로 전두부나 축두부에 나타나고 한쪽 혹은 양쪽에 다 나타날 수도 있으며 후두부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통의 양상은 박동성으로 나타나며 그 심한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편두통은 급격히 악화되어 한두 시간 후 최고조에 달하고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고전적인 편두통, 클래식 마이그레인은 두통이 특징적으로 한쪽에만 나타나는 데 반하여 통상적인 편두통, 커먼 마이그레인은 두통이 일어나기 반시간쯤 전 안과적 혹은 신경학적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클래시컬한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불빛이 반짝이거나 검은 흑점이 보이거나 국소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약해지고 감각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편두통 전조 증상 또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선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내를 어둡게 하고 등받이가 높은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거나 또는 누워서 냉찜질에 흔히 사용하는 겔팩을 목에 얹고, 이 목이라고 하면 머리의 하단에서 척추 상단 부위까지를 말합니다. 목에 얹고 손과 발의 긴장을 풀면서 약 15분 정도 그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넣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페퍼민트 오일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 라벤더 오일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면봉에 오일을 적시고 코로 흡입을 합니다. 자극성이 강하므로 이때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라임을 반쪽으로 잘라서 앞니마와 눈썹 위를 원형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네 번째,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드링크, 정확한 명칭은 아이소토닉 음료라고 하죠.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드링크를 준비했다가 정수된 물과 반씩 섞어서 마시거나 또는 생 토마토를 주스로 만들어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상업용 토마토 주스는 금합니다.
편두통의 예방은 어떻게 하는가? 편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매일 아침 붉은 사과를 껍질째 하나 내지 2개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붉은 사과 1개 내지 2개 껍질째 마십니다. 씹어서 드시는 거죠. 식이요법으로는 현미, 아마씨,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매운 음식, 생양배추 등을 섭취하고 하루 동안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충분히 생수를 마셔야 하고 조리 시에는 식용유 대신 반드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나나, 건포도, 살구, 커피, 카페인 함유식품 등은 제한해야 합니다. 보충재료는 OHTP, 코엔자임 Q10,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필요하고 허브로는 피버퓨, 징크빌로바가 좋습니다. 피버퓨, FEVER, 피버, FEW, 퓨, 피버퓨, 징코빌로바, 뇌기능인지에 좋다는 징코빌로바를 말하는 겁니다. 편두통의 자가치유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의학 관점에서는 편두통을 독성 상태로 보며 인체 어느 기관의 기능에 불균형이 나타난 것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증의 완화가 아니라 신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돌리고 균형이 깨진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편두통에 사용하는 가장 잘 알려진 천연 치료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버퓨입니다. 타네세튬 파테니움이라는 학술명을 가지고 있죠. 연구 보고에 의하면 피버퓨에 함유된 주 성분인 파테놀리드는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막아주고 어떠한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성분이나 염증 성분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뇌혈관의 평활근을 혈관 수축 신경에 덜 반응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줌으로써 수축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혈관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편두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또 다른 성분으로는 우리가 흔히 간 기능 개선에 사용하는 허브인 밀크티슬의 주 성분인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간 해독작용도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좋은 성분입니다. 세 번째, 이 밖에 영지버섯, 레이지라고 하죠. 레이지 머시룸. 네 번째,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시계꽃, 패션 플라워라고 하죠. 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흥미로운 것은 편두통에 미네랄 마그네슘,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부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네랄 마그네슘과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마그네슘 결핍된 상태이고 마그네슘은 인체 내에서 35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경로에 작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미네랄이므로 부족한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현대인은 많은 커피와 탄산음료, 알코올 음료 등을 마심으로써 신장, 콩팥을 말하는 거죠. 콩팥에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고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이뇨제 역시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24시간 생리적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체의 생리적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밤에 완전히 어둡게 하고 잠을 잘 때에만 생성이 되고, 심지어 가로등 불빛 같은 약한 불빛이라도 멜라토닌의 분비를 저해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이 야간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편두통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호르몬의 변화이지만 멜라토닌이 어떻게 작용을 하여 편두통을 막아주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이 편두통에 관련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은 취침 직전에 멜라토닌 6mg 정도를,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물이나 주스에 타서 복용을 하고, 휘보휴는 125mg짜리를 4정 정도 아침 저녁 식사 후 2정씩, 실리마린은 250mg짜리를 2정 아침 저녁 1정씩 식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천연 성분, 녹차의 주성분인 아미노산 L테아닌을 주로 한 성분을 하루 2정, 아침에 한알, 저녁에 한알 함께 복용하면 편두통의 통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진정 치료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